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 남자가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스마트폰을 더듬어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 주식 앱을 실행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시퍼런 숫자들. 평생을 바쳐 일군 퇴직금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평생 모은 퇴직금을 맡긴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투자는 변동성 큰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자식 투자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평생의 노고가 담긴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극이 될 수 있는지 오늘 그 차가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30년. 김동연 부장은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퇴직금 4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땀과 인내로 점철된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평생 곁에서 고생한 아내에게만큼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똑 부러지던 아들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은행에만 묵혀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제대로 한번 불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김동연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아들이 덧붙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투자의 신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감각, 제가 이어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들의 사탕 발림 같은 칭찬과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이 돈을 잘 불려서 가족들을 놀라게 해주겠다 는 작은 허영심이 뒤섞였습니다. 결국 김동연 씨는 내 아들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 4억 원을 아들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처음 몇 달간은 수익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자 조급해졌고 결국 무리한 몰빵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시장은 냉정했고 예고 없는 급락과 함께 아버지의 퇴직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4억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 는 말만 되풀이했고 김동연 씨는 텅 빈 통장 잔고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밥알이 돌멩이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극은 과연 김동연 씨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는 방금 김동연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저 혀를 차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 비극이 왜 반복되는지 그 공통된 함정을 알아야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사랑과 금융을 혼동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김동연 씨의 실패는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재무적인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업자금, 주택자금, 투자금을 지원하며 노후의 마지막 보루를 소진합니다. 이것은 지원의 영역을 넘어 내 노후의 운전대를 자녀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위험한 투자 행위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법적, 세무적 무지의 위험성입니다. 설령 아들이 투자에 성공했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자녀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를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명확한 증빙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의 폭탄을 맞을 수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부모인지 자녀인지 불분명해져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세무적으로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가족 관계의 파탄입니다. 돈을 잃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가족의 붕괴입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은 결국 왜 그때 말리지 않았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냐? 는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투자 실패를 자녀의 부양 의무로 전가하며 2차 갈등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지옥에 갇혀버리는 것. 그것이 이 비극의 가장 무서운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비법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고 먼저 선언하십시오. 한 은퇴 전문 작가는 자식을 절대 믿지 말라. 고 직설적으로 조언합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노후의 책임과 권한을 자녀에게 넘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자세를 자녀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칙, 월 10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버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은퇴 후에 매월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근로소득이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최저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주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기보다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원칙, 지원에도 선과 원칙을 정하십시오. 자녀를 꼭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노후의 핵심 자산, 즉 내가 살 집이나 매달 나오는 연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워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빌려준다. 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지원의 한도를 명확히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냉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배워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야말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들의 달콤한 말보다 내 통장에 매달 따박따박 찍히는 작은 연금의 소중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기댈 계획이 아닌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일어설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